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이재명 후보와는 무관한 죽음이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야권에선 섬뜩한 우연이 연속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제보자의 죽음, 그리고 선제 타격, 보이콧 대 바이콧, 이상직 징역 6년, 마지막 백신 맞고 떡볶이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인데요.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20억 원 정도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산 변동 사항을 보시면 3심까지 하는 재판을 수없이 치르고도 재산이 증가한. 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본인과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변호사비의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기업 S사로부터 전원사채 20억 원어치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숨진 이 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영 변호사와 가까운 지인을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거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막 살아도 권력만 주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제보자 이 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연락이 닿질 않았고 경찰 수색 끝에 사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건데요. 현장에 유서는 없었습니다. 이 앞서 숨진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워 부검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한기 씨 때, 김문기 씨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망했는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야권에서는 우연의 연속치고는 섬뜩하고 무섭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혀왔던 유한기 본부장, 김문기 처장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세 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면서 우연치고는 기이하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고 적었습니다. 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호러물이 되어버렸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아수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분노합니다. 연이어지는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정작 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가증한 미소만 띄고 공수포면 남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멈추라는 입장입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에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숨진 이 씨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비 대납을 제기하신 기자님, 오늘은 현역 개풀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후보를 수행하던 이소영 대변인이 중간에 기자의 질문을 자르며 제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과 관련된 질문에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들어서 10대 그룹 CEO와의 대화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한 번 더 만났는데요. 이 후보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입장은 선대위에서 냈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선제 타격입니다. 자, 어제 북한이 새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담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속으로 성공했고 최종 시험을 마쳤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암시한 대목입니다. 자,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의 위협을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자,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도발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겁니다. 최근 화제가 된 멸콩 장보기에 이어서 확고한 대북 강경 노선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킬체인은 우리 군의 공식 방어 체계 중 하나로 발사를 사전 탐지에 먼저 파괴하는 작전인데요. 매뉴얼에도 실존하는 내용이지만 용어가 가진 파괴력, 그러니까 북한을 과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정치권에서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주말에는 멸공 논란을 일으키더니 어제는 북한의 도발을 선제 타격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그 호전론자의 발언, 정말 저희들의 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 불안한 후보, 또 준비 안 된 후보, 그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가정이라고 해도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광, 호전적인 지도자, 폭군 같은 원색전 표현도 꺼내 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한 문장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대선 후보의 무게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교 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냥 있으라는 것이냐, 선제 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펴낸 2020년 국방백서에는 윤 후보가 언급한 킬체인이 전략적 타격 체계로 용어를 바꿔 등장합니다. 그 의미도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여당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난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아 의아하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콧, 바이콧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 공방이 이번엔 보이콧 대 바이콧 사태로 번졌습니다. 스타벅스, 이마트 등의 신세계 관련 제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신세계 구매 운동을 펼치겠다는 바이콧 움직임인데요. 형님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로 못 바꾸세요. 자,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마트 쇼핑 영상을,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스타벅스 텀블러 인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반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커피는 동네 커피가 최고라는 말과 함께 해시태그 작별,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멸공 그만 외치겠다고 했던 정용진 부회장의 소셜미디어에 제가 오늘도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이상직 징역 6년입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을 헐값으로 넘겼고 또 회사 돈을 빼돌려 자녀의 포르쉐 자동차 해외 명품 쇼핑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600명 대량 해고 그리고 임금 체불 사태를 겪었습니다.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6월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오직 억울함만을 주장하면서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보석으로 출소한 지 14일 만에는 국회 단체 사진 촬영 현장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눈총을 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의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이다,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는 이 의원이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은폐를 위해서 증거를 조작, 인멸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지적을 했고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백신 맞고 떡볶이인데요. 자, 교육부가 소셜미디어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알아봐요 라고 올린 웹툰이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웹툰은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떡볶이를 포장해 나가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은 54%가 2차까지 접종 완료했네. 와, 많이 맞았구나. 너랑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것도 좀 풀리고 용기가 난다. 그럼 백신 맞고 다음에 꼭 떡볶이 같이 먹는 거다. 네, 오늘 오전 기준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에는 약 9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떡볶이 하나에 목숨 바꾸라는 거냐, 부작용은 웹툰으로 애들 선동하지 말라는 격양된 반응 보였는데요. 앞서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이르면 오늘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판단합니다. 정부는 일부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민생 경제의 피해가 큰 거리두기보다는 방역 패스의 확대가 낫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도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